오늘 아침 정부권 주요 뉴스입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앞두고 중앙 언론들의 흠집 내기가 극심합니다. 사실 여부와 함께 논리가 타당한지 짚어봤습니다. 해외 어학연수가 난립하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수에 나선 학생들이 폭행을 당했다며 학부모들이 인솔교사를 고소했습니다. 도내 습지 두 곳이 동시에 국가보호습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마다 습지를 대하는 태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방학이면 어학 공부를 위해 자녀들 해외 연수 프로그램 보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행사나 학원들이 주관하는 어학 프로그램이 난립하다 보니 연수에 나선 학생들이 폭행을 당했다며 학부모들이 인솔교사를 고소하는 등 부작용 사례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전북의 한 사단법인은 지난달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4주간 열린 연수에는 초중고등학생 28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연수 기간 중 인솔교사였던 26살 A씨가 어학원과 숙소 등에서 아이들을 수차례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쓰레기를 지정된 곳에 버리지 않았다며 가슴을 발로 걷어차이거나 라면을 먹었다는 이유로 뺨을 맞는 등 인솔교사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이 있었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입니다. 맞는 게 꼽냐면서 붙들고 벽에 밀치면서 뺨을 7차례 이상을 때리면서 가슴팍을 치면서 7개 이상을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들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아이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주장합니다. 필리핀에서 돌아오고 나서 특징상이 있더라고요, 심하게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눈을 깜빡거리냐 그랬더니 불안해서. 더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해당 법인의 연수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나 문자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비용의 40%를 법인에서 지원해준다는 말에 믿고 맡긴 부모들은 뒤늦게 분통을 터뜨립니다. 해당 법인 측은 훈육 차원의 체벌이 있었지만 학부모들의 주장은 과장됐다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너무 이제 좀 과하게 이렇게 좀 몰아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경찰은 학부모 10여 명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국민연금 기금본부 이전에 따른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이번 시간엔 기금본부 이전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의도나 중앙 언론이 전북 이전에 여전히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진위와 대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 취약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처음 제기될 때부터 불거졌던 문제입니다. 서울에 집중된 금융시장에서 멀어지면 운용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보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전주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시골로 내려가더라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냐?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서울의 일부 언론은 국민연금의 투자를 받으러 전주에 내려와야 하는 외국 금융사의 교통 불편까지 거론하며 기금본부 이전에 부정적이지만 이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서울 중심인 금융업계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내세우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그쪽에서의 걱정이 아니라요. 그들을 떠나보내는 서울에 있는 자산운용사나 서울에 있는 그 감독기관이나 그쪽에서의 걱정이 저는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금본부 운영 인력의 이탈을 근거로 이전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큽니다. 실제로 자녀 교육이나 가족 동반 이주에 어려움을 이유로 펀드 매니저 수십 명이 기금본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고액 연봉의 계약직인데다 대체로 이직이 잦아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더구나 540조 원을 다루는 국민연금은 펀드 매니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일하고 싶은 곳이어서 인력 충원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력
쌓기적인 측면이 더 강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거꾸로 오래 있지 않는 이제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라고. 오히려 펀드 매니저를 지역에서 직접 양성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부산시가 한국거래소 이전을 계기로 제2금융중심지로 도약을 위해 선박 파생금융에 특화된 금융대학원 신설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가 뿌리 깊은 서울 중심의 금융시장을 뚫고 대한민국 서남권의 새로운 금융허브로 우뚝 서길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놓고 중앙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가 잇따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상공회의소 협의회와 애향운동본부는 촌구석 논두렁 본부 같은 표현으로 기금본부 이전에 흠집을 내는 일부 언론 보도는 수도권 집중화로 국가 경쟁력만 떨어뜨릴 것이라며 합리적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도당도 논평을 통해 고질적인 문제인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이탈을 전주 이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역을 비하하는 저급한 행태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군산 백석제와 고창 독림저수지가 국가 보호습지로 추진된다는 소식 지난 21일 전해드렸죠. 그런데 지자체의 관심이 큰 독림저수지와는 달리 백석제는 군산시의 무관심에 점차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태적 가치가 확인돼 국가 보호습지 지정의 첫 단추를 꿰는 고창 독림저수지와 군산 백석제. 고창군은 정부 조사 결과를 반색하며 생태보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20억 원을 들여 탐방객을 위한 데크와 조류관찰대 등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철새 생태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관광 거점 지역으로 독림저수지를 적극 육성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백석제의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백석제에는 동미나리와 가시연꽃 등 멸종위기 수생식물이 서식해 수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기인 겨울철에 수문까지 열려 있어 습지물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습지가 점점 메말라가다 보니 이처럼 수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갈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석제를 관리하는 농어촌 공사가 수문을 설치해달라는 환경당국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또 갑자기 잡으면 또 그 풀이 죽어서 수질이 상당히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못했죠, 그때. 지자체의 미온적인 태도도 백석제 보전에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멸종위기종이 발견돼 병원 사업이 자초된 뒤 1년이 넘도록 최소한의 보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여기 환경부하고 연계해가지고 좀 보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현재는 없고요. 국가 보호습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군산시가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살고 있던 이런 보호종 식물들이 자연에 다 사라지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말로 아무 쓸모없는 그냥 맨 땅 이런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잘해서 보존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공인한 전북의 소중한 습지 자원이 관계 당국의 무관심으로 방치와 생태관광지로의 도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 완주 시내버스 개편 이후 버스 정보 시스템 오류가 잦아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노선 개편 이후 관제센터 정보 시스템에 접속 인원이 늘면서 버스 정류장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16년 된 관제센터 시스템이 노후화돼 오류가 잦은 것으로 보고 예산을 투입해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군산공항의 시설 개선이 진행됩니다. 전라북도는 군산공항에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말까지 노후된 대합실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군산공항은 이스타항공과 대한항공이 제주를 주 28회 왕복 운항하고 있는데 지난해 탑승객은 1년 새 13% 증가한 23만 명이고 탑승률도 86%를 넘었습니다. 보수 쪽 대선 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현대조선소 폐쇄는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이 밖에 새만금 공항과 기금본부 등에 대해서도 전북도민 정서와는 다른 견해를 잇따라 내놨는데요. 전북기자협회 초청 유승민 의원 토론회 이종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방침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은 공공선박이라도 발주해 가동 중단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고, 안철수 전 대표는 폐쇄 반대 결의대회까지 참석하면서 도민들과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위기의 조선업이 구조조정 중이고 기업이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국가는 어쩔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새만금 쪽에 개발을 더 해드린다든지 국가가 할 수 있는 걸로 약속을 하는 게 낫지, 이 민간 기업의 결정 부분에 정부가 그렇게 지금 나서서 새만금 개발을 위해 공항이 꼭 필요하다면서도 군산공항을 확장해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새만금 지역의 신공항을 기존에 군산에 있던 그 비행장을 확장을 해서 거기에 민간 군이 같이 쓸 수 있는 공항으로. 군산공항 확장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다가 미군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사안인데다 박근혜 정부가 유 의원의 출신지인 대구공항을 전격적으로 확대 이전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유 의원의 이 발언은 전북 홀대나 무시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입니다. 유 의원은 나아가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대한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해 여의도 기능의 전주 이전에 대해 신중론 내지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기금운용본부가 당장 이 지역에서 뭔가 금융 그 자체만으로 뭔가 금방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유 의원은 전북 독자 권역 설정이나 새만금 매립 정부 추진 등에 대해서는 앞서 토론에 참석했던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전 대표 등과 같았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쌀값 하락으로 농가에 지원되는 직불금이 2배나 증가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이 시중 쌀값을 반영한 변동 직불금은 80kg에 33,499원으로 지난해 지급한 고정 직불금과 합하면 직불금 총액은 49,372원에 달합니다. 이는 1년 전보다 배가 증가한 것으로 시중 쌀 가격이 13만 원까지 떨어져서 목표 가격 18만 원을 보장하다 보니 직불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구지역의 소강 상태를 보임에 따라 돼지 이동 제한이 완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새끼 돼지 생산 농가들이 이동 제한으로 사육장이 포화돼 어려움이 크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오늘부터 이동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지역 재발 위험이 큰 정읍에서는 농장 간 이동이나 양돈 농가의 돼지 입식은 금지됩니다. 2017 금석배 전국 고등학생 축구대회에서 제주 유나이티드 18세 이하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군산 월명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제주 유나이티드 18세 이하 팀은 서울 보인고를 3대0으로 누르고 창단 첫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금석배 축구대회는 군산 출신의 국가대표 고 최금석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대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35사단 이전을 계기로 지역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도내 지역 축제가 대거 수상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35사단 이전 3년째를 맞아 임실군의 인구 증가 등 상생 협력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35사단이 이전하면서 군인 가족 등 지역 인구 2천여 명이 늘었고 훈련병 등 연간 15,000여 명의 유동인구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간부들의 복지 향상과 편의시설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임실군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는 농민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민회 주관으로 농업 발전에 대한 의견 교환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영농 발대식을 열어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올해 풍년농사 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환한 웃음꽃이 얼굴에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주군이 노인 돌봄 사업으로 사회활동 지원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관내 어르신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 등 형편이 더 어려운 가구에 복지와 안전 등을 점검하는 사회활동 지원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노인들을 보살피면서 따뜻한 무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주군 대표 축제인 와일드푸드 축제가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로컬 푸드의 건강함과 야생 체험을 주제로 한 와일드푸드 축제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콘텐츠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 이번이 4년 연속입니다. 여타 축제와 확연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음식 개발에 주력하여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주 반딧불과 순창 장류, 부안 마실, 진안 홍삼 축제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부안 마실 축제는 축제 콘텐츠 부문에서, 무주 반딧불과 순창 장류 축제는 축제 관광 분야에서, 진안 홍삼 축제는 축제 프로그램 분야에서 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도 일자리 창출 정책이 여전히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580억 원으로 67개 사업을 추진해 7,200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층의 유출을 막기 위한 실태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대학생 해외 봉사단의 체험을 공연으로 선보이는 굿 유스코 페스티벌이 오늘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이 오늘 한옥마을 내 카페 공간 봄에서 목요 초청 공연을 갖습니다. 민요 아리랑을 해학과 풍자로 엮은 전통 연희극 으라차차 아리랑이 오늘 진안 문화의 집에서 공연됩니다. 한국판소리 보존회 완주지부는 오늘 고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완주 구경을 주제로 한 판소리 공연을 갖습니다. 벨리타 앙상블의 피아노 콘서트가 모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오늘 조선 왕릉과 풍수를 주제로 특별전 강연회를 갖습니다. 김제지평선 아카데미가 오늘 시청 강당에서 현명하게 은퇴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진행합니다. 최명희 문학관이 오늘까지 소설 혼불 읽기 프로그램 꽃심소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오늘까지 동물 매개치유 문화교실 수강생을 접수받습니다. 금석배 전국 학생 축구대회 초등부 결승전이 오늘 군산 수송공원에서 치러집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5도, 군산 4도 등 3도에서 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해남부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